그 최근 구리값이 많이 떨어지죠. 비철금속 관련해 갖고 이제 제철주 관련이죠. 철강업. 철강업에 대한 주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상승 랠리를 못 갈 거예요. 철강업은 뭐 철강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제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승 랠리 어렵다. 자, 일단 구리값을 얘기를 하는데 예. 관련해 갖고 철광석 가격 급락했다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슈퍼사이클은 없습니다. 고점 나왔다. 고점 나왔다. 그 최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승 랠리 2달 전만 해도 그 외신에서 계속 그 얘기 나왔어요. 10년 만에 오는 슈퍼사이클이다 이건. 슈퍼사이클. 이건 계속 올라갔다. 몇 년 동안. 슈퍼사이클은 보통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게 미국의 물가 지수고 오른쪽이 보시면은 이게 구리 선물 지수예요. 기간에 대한 모멘텀은 비슷합니다. 근데 상승과 하락의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재화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 그게 구리 가격을 반영해요. 그 상승률이. 그 대표적인 재화에 대한 특수성을 가진 게 구리 비철금속이에요. 왜냐면은 비철금속이라는 건 소모재예요. 재화라는 것도 수요가 있고 공급이 따르는 마련이 있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반영을 즉각적으로 보이는 게 구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구리값이 일단은 결론은 뭐냐면은 구리값이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왔다는 시그널은 물가 상승률이 여기서 제한 국면에 걸릴 거라는 뜻하고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일단 이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값이 고점을 찍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은도 뭐 마찬가지예요. 같은 소모재니까.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은 제가 15년 어떤 15년 동안의 차트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구리값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구리값에 대한 고점을 예상하려면 여러분들, 자, 이거를 이해해야 되죠. 물가 상승률이 왜 여기서 고점이 나옵니까, 회왕님? 안 그래요? 이걸 알아야지 구리에 대한 어떤 상승 추이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슈퍼사이클이 제한적이라는 걸.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제가 이제 실제금리 구하는 공식처럼 또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금리에서 물가연동 국채 금리를 빼면 돼요. 이걸 흔히 팁스라고 합니다. 팁스.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물가 연동 국채라는 표현을 하네요, 여기서. 그죠? 국채. 그러면 이거는요,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근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 파월이 계속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없어 라고서 얘기를 하죠. 물가에 대한 우려는 걱정 없어. 물가 걱정하지 마.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물가는 걱정하지 마. 고용이 더 중요해. 얘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무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연준의 구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아이템이 있고 무기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최근 이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의 15년간 물가 추이를 보면은 이 박스권에서 상승이 제한적이죠. 이게 더 못 치게 올라가게 하는 게 연준의 역할이에요. 연준의 역할. 어떻게든 막아야 돼. 왜냐면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거든. 그죠? 물가 상승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악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환 구조가 돼요. 그럼 연준에서는 이거를 더 못 치고 올라가게끔 막아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막을까? 이게 하이라이트잖아요. 그죠? 근거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페드에서 테이퍼링 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달 800억씩 다 사고 있죠. 국채만. MBS 채권 400억 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MBS 채권,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은 400억 사고 있고 지금 국채는 800억 사잖아요. 그죠? 근데 연준이요. 국채가 800억이라고 했지 어떤 800억을 그 안에 있는 국채에 대한 연물이 있잖아요. 어떤 연물, 어떤 연물, 어떤 연물. 그죠? 이거는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요? 국채는 800억으로 규정돼야 되는데 10년물이든 5년물이든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든 이거는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5월에 갑자기 내용을 바꿨어요. 얘네들이. 5월에 이제 물가가 계속 뛰니까 네. 갑작스럽게 여기 팁스 보이시죠? 팁스. 이게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물가 연동 국채예요. 아까 계산 공식이 나왔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팁스의 비중을 조절해 버렸어요. 여기서 5%로 1%를 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가고 물가 연동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금리 포함해야 돼요. 물가 연동 국채 금리. 금리는 올라가게 되죠. 이게 비중을 낮춰버리면 팁스 매입 비중을 낮춰버리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봐봐요, 내가 이거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쉽지 않네요. 내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쉽지 이게 왜냐면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는 걱정 없다는 게 물가를 봐야지 구리 가격이 보이는데 네.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벙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안 할라 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봐봐요. 자, 지금 물가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연준에서는 파월이 계속 그 얘기했단 말이죠. 물가 걱정하지 마. 그죠? 물가 걱정하지 마. 네, 일시적일 거야. 네, 일시적일 거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얘네가 이제 페드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네. 지금 원래 이제 이 매입 비중이 800억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죠? 이거 다 합치면 800억이에요. 이게 국채양이에요. 근데 이거 사고 이 비중 바꾸는 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페드가. 그럼 여기서 그 물가 상승이 너무 올라가니까 갑자기 연준이 팁스에 대한 매입 비중을 줄여버리는 거야. 6%에서 5%로. 이게 뭘까요? 그럼 결국에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펼쳐지면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5%예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 이거 또 바꾸면 4% 되잖아요. 또 오르면 또 3% 만들 수 있고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근자감이 아니고 그죠? 근자감이 이유 있는 아니 근자감이지. 그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니까. 근거 예. 없는 자신감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인 거예요. 파월이. 자, 6%에서 5% 낮추고 또 물가가 올라와 버리면 또 4%를 낮춰버리고. 그죠?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거를 제어 못하면 폭발을 해버리죠. 그럼 구리값을 못 막겠죠. 그죠? 근데 얘네는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환경 매크로가 조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연준은. 네. 그럼 이거 올라가게 냅두겠습니까? 페드에서? 그렇죠. 안 냅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베이스를 전제로 깔고 5%에 대한 비중에서 4%, 3%, 2%, 1%까지 남아있다.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최근 구리에 대한 사이클 수위예요. 자, 우리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 너무 짧게 보이니까 제가 다시 볼게요.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구리 슈퍼 사이클을 올 수 없게 만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온다는 개념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물가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모멘텀이 그럼 슈퍼 사이클이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제를 깔아야죠. 잠시만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좀 이해가 가고 파월 의장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하고 자신감을 보였는지 네. 또 이해가 가네요. 오늘 이 구리 질문 주신 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저도 그렇고 시청자님들도 좀 이런 부분을 알게 됐네요. 네. 사실 이제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유동성이 항상 이제 과부하되는 시기라고 좀 평가를 하긴 해요. 네. 예, 그 물가 상승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데 우리 2008년에 리먼 사태 때 구리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때도 뭐 유동성으로 돈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던 시기예요. 근데 결국에는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 상승 추이가요, 이 물가 상승률 추이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상황이. 안 그래요? 그렇군요.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 전 이래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구리에 대한 가격은요, 앞으로 이제 하방 추이를 좀 기록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거예요. 앞으로. 그럼 몇 년간 여기서부터 또 똑같은 사이클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리값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완전히 슈퍼사이클을 치려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겠죠. 중국이 안 하겠습니까? 중국이 한다는 거죠. 중국이 왜냐면은 제조업 지수가 이제 구리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제조업 지수 상향을 쪘다, 구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죠? 그죠? 그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앞으로 모멘텀을 본다면은 슈퍼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제 물가 상승률의 굉장히 제한적인 모멘텀을 그리기 때문에 앞으로 하방 추이가 더 적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물가 상승률을 보고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비철금속 관련해서 계속적인 매수세를 볼만한가라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